선생님이 시작부터 한숨 쉬고 시작해서 미안해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1교시 수업 녹화분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교시 분량만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교시에 우리가 뭘 했냐 하면 RT 오늘 본 거 그거 이제 풀이를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RT 시험을 보는 시간을 빼고 이제 풀이한 시간만 이제 녹화를 하면 되는 거여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RT 시험지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은 RT 시험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 RT가 어차피 복습 테스트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리뷰를 하면서 그 문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주면서 풀이를 하는 거여서 선생님이 차분차분 설명은 해주겠지만 그래도 영상 길이는 항상 얘기하지만 최대한 짧게 줄여보려고 노력할게요. 제발 2배속 하지 마시고 1배속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1.2배속까지만이라도 좀 봐주세요. 알았지? 자, 오늘 시험 본 범위는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전자쌍 반발 원리로 분자의 구조를 그리는 이제 그런 내용을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각 분자들의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면 이 분자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에서 하는 일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이제 최대한 쉽게 뽑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다시피 막 좀 봐봐. 1번부터 아이고 이런 웬 하트? 자 1번부터 이게 아니야.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원래는 이게 1번 문항의 소문제 1번, 2번, 3번 내가 이렇게 내려고 했던 거야. 얘도 2번 문항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내려고 했던 건데 문제를 다 내놓고 이제 검토, 난이도랑 이런 거 검토를 하는데 이대로 시험 문제 출 때 했다가는 여러분이 다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 중간에 일단 몇 문제 다 빼버리고 이거를 그냥 한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이제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걸 할 줄 아는 게 이번 시간 목표니까 그래서 최대한 쉽게 내느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를 그릴 차례인데 이 루이스 구조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전자점식이 무슨 뜻인데?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식,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잖아. 그치? 우리는 루이스 전자점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 이제 2주기 원소 1주기에서 2주기가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주기, 2주기의 이제 원소들을 잠깐만 써볼게. 수소, 헬륨, 그 다음에 2주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수소 바로 밑에 리튬, 그 밑에 그 옆에 베릴륨, 거기다 이제 전이금속 있는 부분 없죠? 그리고 붕탄, 질산, 풀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주기율표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인가? 얘네들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우리가 그려보려면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거잖아? 그래서 그걸 뭐부터 해야 되느냐?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홀전자수. 홀전자수. 왜? 홀전자라는 게 짝을 이루지 않고 혼자 있는 전자를 얘기하고 이 홀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 가능한 전자수가 되는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홀전자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홀전자수는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그걸 알려고 우리가 이 전자, 루이스, 이거 주기율표를 우리가 그려본 거죠. 자, 주기율표로 다시 돌아가서 홀전자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얘는 1족 원소예요. 1족. 얘는 2족 원소고 여기는 몇 족 원소일까? 3족일까 이거? 아니지. 13족이야. 얘는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자, 지금 족번호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여기서 비활성 기체인 헬륨과 네온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지. 그럼 이런 애들을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헬륨과 네온 같은 18쪽 원자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를 그릴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얘네들 일단 지웠어. 근데 얘네들 말고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사실 그릴 때 전자점식처럼 찍을 때가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 없는 원자들이 또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1주기, 2주기만 해도. 누굴까? 잘 찾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뭔 소린가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리튬과 베릴륨을 여기서 지우시면 돼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을 때. 왜냐하면 리튬, 베릴륨은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소는 기본적으로 금속이 들어가서 화학 결합을 할 때에는 금이면 금속 결합일 거고 비면 이온 결합이겠지? 근데 금속 결합성 물질이나 이온 결합성 물질을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 분자라고 부르는 건 공유 결합성 물질이야. 다시 말하면 금속이 관여하는 애들 중에 공유 결합성 물질이 없기 때문에 공유 결합성 물질만 그려야 하는 공유 결합성 물질을 위해서 그리는 루이스 분자 구조는 얘들한테 사용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지.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루이스 전자점식을 금속에다 찍을 때도 있어요. 원자과 전자, 뭐 리튬 점 하나, 베릴륨 점 2개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큰 의미가 없다. 왜? 루이스 전자점식은 공유결합성 분자 구조를 판별하려고 나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베릴륨은 일단 제끼셔도 된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자세히 하는 이유는 이걸 제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수능 형태의 문제에서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일단 2주기 원소 중에 어떤 원소이다 라고 했을 때 지워주면 좋잖아. 리튬 지워지지, 베릴륨 지워지지, 네온 지워지지.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저 아이들 지워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애들을 잘 봐야 되는데 족번호를 보셔야 돼요. 1족 원소, 2족 원소,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원소들이야. 이 족번호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었는데 뭐라고 했지? 원자과 전자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선생님 원자과 전자수가 뭐예요? 하면 안 되지. 이제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이걸 원자과 전자수라고 해요. 이게 족번호랑 무슨 상관이 있다 했다. 족번호에 1의 자리 숫자가 이거 너무 크다.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다 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1족이니까 1개, 2족은 2개야. 그럼 13족부터 17족까지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겠다? 얘는 3개야. 얘는 4개고 얘는 5개, 얘는 6개, 얘는 7개, 얘는 8개. 8개를 만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원자과 전자수 8개를 만족하는 규칙, 이걸 뭐라고 했다? 옥텟 규칙이라고 했고, 이 옥텟 규칙이야말로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의 경우는 화학 결합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원자과 전자 몇 개 만족해서 행복하니까 8개 만족해야 행복하니까. 그런데 13족은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이런 식으로 8개가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한다? 8개를 만들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한다. 그때 화학결합하기 위해서 이들이 갖는 원자과 전자수를 주기율표에 족번호를 이용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분소는 3개니까 하나, 둘, 3개의 점을 찍으면 된다. 탄소는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점을 찍으면 된다. 질소는 5개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그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원자번호 X인 원소 기호, 원자번호가 아니고 원소 기호 X인 원소에서 이 아이는 이 X의 중심에 호텔 사장님이 살고 계신다라는 얘기했어. 기억나요? 이 호텔은 방이 4칸이 있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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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4칸이 있어. 그런데 이 호텔에는 한 방에 손님이 최대 2명까지 잘 수 있는데 이 2명의 손님은 서로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각 방의 손님들을 배치를 할 때 한 명씩 빈 방을 먼저 채워야 된다. 왜? 서로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그래서 원자의 전자 배치할 때 첫 번째 전자 여기, 두 번째 전자 여기, 세 번째에는 빈 방인 여기에 들어가고 네 번째 전자 빈방인 여기에 들어가라. 그럼 문제는 5번째 전자인데 5번째 전자는 이제 빈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빈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여기다 채워야 된다. 손님들은 서로 같이 있는 걸 싫어해. 그런데 사장님은 방이 꽉 차야 행복해 하셔. 그래서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을 꽉 채우기 위해서 여기를 다른 애랑 공유결합, 여기를 다른 애랑 공유결합, 여기를 다른 애랑 공유결합을 하면서 옥텟 규칙이 만족되게끔 전자 배치를 한다. 이게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에 의한 옥텟 규칙 원리라는 거였어. 생각나죠, 여러분? 그 원리에 의하면
질소는 어떻게 찍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히게 된다. 이 말이 이해가지? 그래서 산소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힌다. 16족이니까. 플루오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찍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이 갖고 있는 바로 요 전자, 여기에는 요거랑 요거, 얘도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자, 지금 보이죠, 여러분? 선생님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이 아이들은 짝을 짓지 않은 전자들이야, 지금. 그치? 짝을 지는 전자. 얘는 짝을 지었죠? 얘도 짝을 지었죠? 얘도 짝을 지었죠? 이런 애들과 짝을 짓지 않은 전자는 서로 달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홀전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공유결합하지 않는 전자다 해서 비공유전자. 그리고 쌍을 지었으니까 쌍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보라색 영역들이. 그러면 비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개수가 아니겠죠. 이미 짝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홀전자로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이 결국 원자들이 결합 가능한 8의 수가 된다. 그럼 분소는 몇 개의 결합이 가능하고? 최대 3개가 가능하겠지? 탄소는 몇 개가 가능하고? 4개가 가능할 거야. 질소는 하나, 둘, 3개니까 5개가 가능할 거고 산소는 2개, 플루오른 하나의 결합이 가능하겠지. 바로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홀전자 수이면서 이 홀전자 수가 많은 원자들이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어디에 오게 된다? 분자 구조의 중심에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중심 원자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 이해가죠, 여러분? 잘하고 있어. 잘 따라오고 있어. 자, 따라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잘 따라오고 있다고 막 우겨.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럼 중심 원자는 어떻게 찾는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홀전자 수로 찾는다. 홀전자 수는 어떻게 찾는다? 주기율표를 이용한다.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홀전자 수를 찾고 홀전자 수를 이용해서 중심 원자를 찾았다면 이제는 뭐 할 차례야? 루이스 구조를 그릴 차례야. 자, CO2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저 CO2라는 아이는 중심에 C가 있고 나중에 다 사이드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선생님, 중심에 O가 오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지. 우리 방금 뭐라고 했어? 팔이 많이 달려있는 애가 바람둥이 원자가 가운데 와야 결합이 편해진다. 일편단심 민들레 이런 애들은 결합선 하나밖에 없어. 이런 애들도 결합선 하나밖에 없어. 이런 애들이 중심에 오면 결합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하나만 결합하면 끝나잖아, 그 분자 구조는. 그럼 연장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수가 많은 탄소가 중심에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얘를 이제 찍어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공유결합을 하나씩 시켜봅시다, 이제. 그러면 요렇게 하나의 공유결합을 해. 그랬더니만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4개에서 5개로 됐어.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6개에서 7개가 됐어. 하지만 그래도 옥텟이 지금 만족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결합 하나 더 해야지. 이때는 이렇게 결합을 하나 더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 이중결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전착산소하고도 결합할 수가 있겠죠. 전착산소랑 결합을 하면 이렇게 하나 단일 결합하고 이번에는 이쪽을 이렇게 찍어줘야겠다. 하나, 2개.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결합을 또 이렇게 손을 잡는 거야, 얘가. 자, 이렇게 잡으면 이제 탄소도 원자과 전자가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총 8개의 원자과 전자가 갖게 돼서 옥텐 만족. 산소 입장에서도 요렇게 해서 8개. 이쪽 산소 입장에서도 요렇게 해서 8개. 포함 요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원자과 전자 8개를 세 원자가 모두 만족하는 구조가 된 거지.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얘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C가 가운데 있고 이중결합, 산소, 비공유, 전자쌍. 탄소 가운데 있고 산소, 비공유, 전자쌍.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지?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중결합, 전자.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둘 중에 어느 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건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채점하면서도 본 건데 여기 비공유 전자쌍을 잘 안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 찍을 때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그리는 거 좀 연습을 합시다. 나중에 선생님만큼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안 그려도 걔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뭐 좀 생략하고 연습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고 연습 단계니까 그릴 때부터 비공유 전자쌍을 자꾸 그려서 눈에 익혀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안 틀려. 실수로 만약에 다 아는 거 틀리면 얼마나 아깝겠어, 그치? 그런 거 안 하려면 최대한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봅시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이거 지울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시고. 자, CCl4로 넘어갑니다. CCl4도 똑같아. C가 하나, 둘, 셋, 넷. 얘는 CH4보다 더 쉬워. Cl은 누구 밑에 있는 원소다? 네, 17쪽 F 밑에 있는 원소다. 그럼 얘도 F랑 원자과 전자가 똑같겠네? 그럼 Cl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그려진 원자겠네요. 그치? 그럼 여기에다 이제 Cl을 하나씩 붙이는 거야. Cl, Cl, Cl. 이렇게 붙이니까 보시다시피 탄소는 원자과 전자 8개라서 행복. 그럼 염소도 원자과 전자 8개가 될까요? 네, 됩니다. 요게 점칙해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는 원자과 전자 8개가 안 되는데요? 바로 그거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비공유 전자쌍을 다 그리는 걸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이 원자과 전자를 안 그려버릇하면 자꾸 실수가 나온다. 알겠지? 같은 방식으로 H2S인데 이 경우에도 S가 어디 위치에 있는 애인지 보시면 되게 쉽겠죠. S는 어디 있는 거야? 주기율표에서. 네, 산소 바로 밑에 염소 왼쪽에 있는 아이죠. 얘도 16쪽 원소예요. 그럼 황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 산소랑 똑같겠지? 16쪽이니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에다 H를 붙인다면 하나의 H, 하나의 H 이렇게 붙겠다. 근데 이 분자 구조 어디서 많이 봤다. 누구랑 똑같이 생겼다? 물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물 분자 구조와 황 구조는 물론 결합각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생겼다. 같은 족일 때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가질 때 비슷한 형태의 결합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자들은 성질이 상당히 비슷해요. 왜? 결합 방식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같은 족이 원자들의 성질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중요함. 알겠지? 네.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요한 건 1번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했으니까 4번부터는 좀 쉬울 거야. 근데 4번은 아까 1번에서는 루이스 구조만 그리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결합각을 쓰고 극성, 무극성을 판별하래 또. 판별해봐야지 뭐 하라는데 어쩌겠어. 그지? 자, 붕소가 가운데 옵니다. 붕소 아까 몇 쪽이었는지 기억나요? 네, 붕소는 13족 원소였어요. 보이지? 네, 그래서 붕소가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3개 찍으면 돼. 아까 말했지, 13족은 원자과 전자를 3개 찍기 때문에 최대 가능한 전자수가 6개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화학결합을 다 시켜도 6개의 전자만 공유할 수 있게 되겠지. 결국 뭐다? 옥텟 규칙이 만족이 안 되는 불완전한 분자다.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옥텟이라서 불안정하다. 알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F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지. F는 17쪽이라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 7개가 있어서 그대로 결합시키면 끝나니까. 자, 여기까지만 그리는 게 1번 문제였다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중심 원자의 결합각을 찾으셔야 돼요. 결합각은 뭘로 찾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찾을 수 있나? 없지. 결합각은 뭘로 찾아야 된다? 전자쌍 반발 원리 이걸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 기억나요, 여러분? 전자쌍 반발 원리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치킨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때 영상 잘 보셨으면 거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물 갖고 예를 들어볼까? 산소,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수소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중심, 원자의 중심 부분에 핵이 있겠지. 이 핵에 치킨이 있는 거라고 했어. 근데 이 치킨을 먹을 때 공유전자들은, 공유전자, 요 아이는 이쪽에 있는 원자핵과
이쪽에 있는 원자핵을 동시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전자인 마이너스가 양쪽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의 사이에 낑겨 있기 때문에 양쪽 플러스의 인력을 모두 받는 완벽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얘는 자기 자리가 너무 명당자리이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가 없어. 이해가지?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쪽에도 여기에 중심에 전자가 있고 이쪽 원자핵의 인력과 이쪽 원자핵의 인력을 다 받을 수 있어. 지금 굉장히 행복한 자리죠. 이 자리를 벗어날 이유가 하등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른다. 이 공유전자쌍은 지금 본인의 자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면 이 전자들이 존재하는 영역을 넓힐 필요가 없지. 그래서 좁은 범위에 존재하고, 좁은 범위에 존재한다는 건 반발력이 작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 기억나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셔. 요분들. 자, 요분들을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 공유 결합 안 하고 있죠?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이 분자들은 공유하지 않은 전자야. 그럼 이 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먹을 수 있는 치킨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치킨을 포기하면 얘는 아무것도 못 먹어. 근데 옆에 경쟁자가 또 있네? 그럼 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얘가 먹을 수 있는 치킨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격하게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둘이 엄청 싸워. 이들 둘이. 그럼 이 사이가 벌어지겠지? 그럼 얘는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얘랑 얘 사이가 싸우면서 이 사이가 막 이렇게 벌어지면 이들 사이가 벌어지면서 얘가 옆으로 밀리고 얘가 옆으로 밀려. 그러면서 반발력이 아래쪽 공유전자쌍 쪽으로 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건 전자고 요것도 전자고 실체가 없죠. 원자에 원자 오비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건데 이 범위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런데 얘네들의 전자는 공유전자쌍이라서 여기에 원자가 붙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합각을 따질 때 우리가 이렇게 결합각을 따지게 돼. 이 결합각을. 이해가지? 그럼 이 결합각은 얘의 존재와 얘의 존재에 의해서 밀려서 이 결합각이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였어. 기억나지?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크고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작기 때문에 전자쌍 반발 원리의 핵심은 전자들의 반발력이 분자의 입체 결합각을 형성한다. 이때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그 다음이고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그 다음 제일 작다. 이런 얘기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전자들이 싸워서 밀면 여기에 반발력이 제일 1등, 여기에 반발력이 2등, 여기에 반발력이 3등이 돼서 이 결합각이 원래 가질 수 있는 최대각보다 작아지게 된다. 그럼 이때 최대각이 몇 도였는가? 이건 뭐라고 했다? 기본형이 누구였어? 네, 맞아요. 메테인이었어요. 메테인 어떻게 생겼는데? 메테인의 CH4는 C를 중심으로 해서 정사면체의 정사면체 뭔지 알죠, 여러분? 정삼각형 4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지워졌다. 정삼각형 4개가 만드는 입체도형. 정삼각형 1, 정삼각형 2, 정삼각형 3, 정삼각형 4.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사면체야. 이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수소가 하나씩 들어가고 중심에 탄소가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정사면체라고 해요. 이 구조에서는 우리가 보통 CH4를 이렇게 십자 구조라고 생각해서 H 평면 구조라고 하면 이때의 중심각이 90도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90도밖에 안 나오면 얘들이 최대한 멀어졌을 때 여기도 전자쌍, 여기도 전자쌍, 여기도 전자쌍인데 서로 싸울 거 아니야. 서로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들이 멀어지려고 싶은데 90도밖에 안 멀어져. 그런데 이걸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로 그렸을 때 이 결합각은 90도보다 훨씬 큰 109.5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CH4의 기본형은 오른쪽 형태의 입체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했어.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결과적으로 이 결합각도 원래 최대각은 109.5도여야 해. 근데 109.5도보다 훨씬 작아지게 돼. 얘가 밀어서. 그래서 이 중심각은 몇 도였다? 네, 104.5도였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여러분? CH4
CH4의 중심각은 109.5도였고 CH4보다 비공유전자가 하나 많고 공유전자가 하나 적은 NH3는 2.5도 줄어들어서 107도라고 했고 NH3보다 공유전자쌍이 하나 더 많고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더 많고 공유전자쌍이 하나 작은 물분자 구조 H2O 구조는 104.5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2주기 원소의 수소화물은 2.5도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이는 우리가 H2O로 예를 들었으니 이 결합각은 104.5도가 되겠지. 같은 방식으로 얘들의 결합각도 판별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 기본형이 아니야 지금. 왜? 얘는 팔들이 4개 있는 게 기본형이잖아. CH4는 수소로 4개, NH3는 비공유전자쌍 1개, 수소 3개, 총 4개. H2O는 비공유전자쌍 2개, 공유전자쌍 2개에서 총 4개. 그런데 BF3의 경우는 하나, 둘, 셋 밖에 없어. 그럼 3개를 최대한 멀리 배치하자. 비공유전자쌍은 없다. 120도 나오겠죠? 평면 삼각형 구조.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요렇게 했을 때 120도가 나오고 120도니까 완벽한 정삼각형이네. 힘이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는 쌍극자 모멘트가 생겨요. 쌍극자 모멘트 또는 쌍극자 힘. 기억나 이거? 쌍으로 극을 가진 아가들 사이의 힘이라고 했어. 여기서 붕소랑 공유결합하는 플로어를 생각했을 때, 플로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비금속성이 큰 원자 쪽으로 전기음 성도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죠. 어느 쪽으로 간다 했어? 오른쪽 위로 간다고 했어. 전기음 성도가 가장 센 건 그래서 플로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죠 여러분? 그럼 붕소랑 플로어랑 비교했을 때 누가 전기음 성도가 세겠다? 플로어가 세겠다. 전기음 성도가 세다는 건 얘가 깡패라는 뜻이라고 했지? 그래서 전자 얘가 삥 뜯어가. 그래서 전자를 플로어 쪽으로 쏠리게 하는데 그 힘의 크기가 똑같죠? 지금 세 개가? 같이 BF에 대한 쏠림이니까 그래서 F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 F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 F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 붕소에 델타 플러스가 3개가 걸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BF 사이의 공유결합은 플로어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쏠리는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쏠린 힘이 3개가 120도로서 합력이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자는 무극성이 된다. 그래서 BF3는 120도 각도의 무극성이 답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CH4는 이미 그렸어 위에서. 누구랑 구조가 똑같아? CH4랑 똑같아. 기억나죠 여러분? CH4는 위에서 그렸지만 지워졌다. 알아서 기억해내요 여러분. CH4는 그래서 C의 여기서 이렇게 해서 F 109.5도 결합각을 갖는다 했고 누가 봐도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죠? 이렇게 쏠리면 합력이 정사면체니까 0이 돼서 이건 결합각은 109.5도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이해가? 그런데 NH3는 앞에서도 선생님이 여기다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NH3에서는 N의 비공유전자쌍 수소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가 붙으니 원래는 정사면체 구조였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원래 수소가 있어야 되는 이게 빠져버렸죠? 빠지고 비공유전자쌍이 남았어. 그래서 얘는 정사면체가 한 꼭지점이 사라져서 찌그러졌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삼각뿔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어요. 이 중심각은 107도가 됩니다. 이 107도의 중심각을 갖는 이 암모니아 구조는 한쪽으로 전자가 쏠리게 됐을 때 합력 방향이 이렇게 위로 가게 돼요. 이러니까 0이 안 되겠지? 중심각은 107도,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극성 분자가 된다. H2O도 마찬가지겠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 전자는 산소 쪽으로 쏠리게 돼요. 전기음 성도가 세고 깡패가 산소니까. 그래서 산소가 나쁜 놈이라서 전자가 뜯어가니까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델타 플러스. 힘의 합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럼 이거 합이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도 그래서 극성 분자가 된다. 결합각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04.5도.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어렵지 않아. 쉬워요, 쉬워요. 복습만 제대로. 저번 시간 영상 이해 안 되시면 끝부분 한 번 더 보세요. 극성 용매는 극성 분자가, 무극성 용매는 무극성 분자가 잘 녹는다. 자, 사실은 이건 이제 선생님이 원래 오늘 수업에서 이제 좀 설명을 다시 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극성 용매는 극성 분자가 잘 녹는 이유는 인력의 크기가 비슷해야만 서로 섞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인력의 크기가 서로 다른 애들은 내가 얘랑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가운데 낑겨있는 X야. 근데 나는 A랑 더 친해. A랑 놀고 싶어. 근데 B가 자꾸 와서 놀아달라 해. 그럼 얘랑 놀겠어? B랑 노는 시간 동안 A랑 못 놀잖아. 그래서 그냥 안 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쌍한 B는 혼자 이렇게 되고 A랑 X랑 계속 노는 거지.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녹는다, 즉 용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극성은 인력이 센 애고 또 다른 극성 분자랑 같이 노는 건 좋아해. 그런데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무극성 분자랑 옆에 극성 분자를 가까이 가져다 대놓으면 무극성은 극성이랑 놀고 싶은데 극성은 나는 극성이랑 놀 거야 하면서 얘네 둘이 안 놀아주는 거야.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은 서로 잘 안 섞여요. 그럼 이제는 무극성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끼리 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인싸와 인싸, 인싸와 아싸, 아싸와 아싸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요, 여러분? 이해 안 하고 싶지만 뭐 어쩔 수 없어. 극성 용매는 극성이 높고요. 무극성 용매는 무극성이 잘 녹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인력의 크기가 비슷할수록 잘 녹는다. 이럴 때 용해도가 커진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오늘 그 수업시간 뒷부분 영상에서 책에다 밑줄 그어주면서 요거를 끼리끼리 녹인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앞에서 했지? 무극성이야. 그럼 이제 보기에서 무극성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산화탄소 아까 그렸지? CO2 무극성이네요. 물에 녹겠다. 물 H2O 극성이죠? 염소 기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염소, 기체, 수물질이란 얘기지. Cl2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Cl2라는 아이는 어떻게 존재하겠어? Cl17쪽이야. 따따따따따따따 그럼 단일결합 해서 Cl2가 되겠지? 누가 봐도 대칭형 완벽하게 무극성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답이에요. 선생님 염화나트륨은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염화나트륨은 질문 나오면 안 돼. 왜? 얘는 누가 봐도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한 이온결합성 물질이야. 이온결합이 뭔데? 전자를 삥 뜯어서 얘가 가져가는 거야. 그럼 누가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네? 심지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는 쏠려서 생기는 힘이지만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완전히 뜯어가서 생기는 힘이야. 그럼 누가 세겠어? 이온 결합력이 세겠어? 쌍극자 모멘트가 세겠어? 당연히 이온 결합력이 월등히 세요. 그럼 얘랑 놀아주겠나? 얘랑? 안 놀지. 안 놀아주니까 얘랑은 안 섞이는 거야. 얘랑도 안 섞여. 그래서 얘네 둘은 섞이잖아. 얘는 극성이고 얘는 소금이니까요. 알죠, 여러분? 자, 9번. 자, 여기서 문제에서 이게 되게 막 그림이 막 있어 보여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 되게 쉬워요. 2주기 원소 XY의 수소 화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이미 문제 첫째 줄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 수소랑 결합했대. 수소는 1쪽 원소고 원자과 전자 한 개 있는 애야. 즉 얘가 붙는다는 건 수소가 있는 쪽은 모두 단일 결합이다 이런 뜻인 거야. 그쵸? 그런데 여기 지금 수소 4개나 붙어있네? 가운데 X 2주기 원소 중에 수소를 4개를 붙이는 홀전자 4개짜리 원자 누구밖에 없다? 탄소밖에 없다. 자, 그래서 X는 탄소, 가는 CH4가 된다. 같은 의미로 Y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죠. 지금 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으려면 중심 원자가 홀전자 3개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아까 누구라고 했지? 그렇지, N이야, N. 그래서 얘는 NH3. 얘가 아까 CH4였던 것처럼 얘는 NH3. 그러면 마지막 Z의 경우에도 눈에 보이죠?
여기에 비공유전자, 여기에 비공유전자 2개. 중심 원자가 Z가 비공유 전자쌍 2개랑 홀전자 하나씩 들고 있어서 수소랑 하나씩 결합했어. 얘 누구게요? 그렇지, 산소. 그래서 얘는 H2O가 될 거다. 그럼 이제 누군지 찾았으니까 문제가 아주 쉬워지죠? 나와 나는 입체 구조이다 그랬는데 입체 구조는 어떤 거야? 모든 원자를 하나의 평면에다 놨을 때 튀어나오는 애가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첫 번째 있는 가를 보시면 X랑 H랑 H 이렇게 세 개를 하나의 그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하면 야는 뒤쪽으로 튀어나오고 야는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이러면 평면이 아니라 입체 구조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평면에다 놔뒀다고 하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것도 입체 구조야. 그런데 얘는 여기랑만 평면에다가 놓으면 이거 원자가 아니잖아. 비공유 전자쌍은. 그러니까 얘는 평면 구조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나다가 아니라 가와 나가 입체 구조가 되는 거죠. 틀렸어. 자, 틀렸다. 결합각의 크기는 가나다이다. 얘 CH4야. 이거 몇 도? 109.5도. 얘는 NH3 몇 도? 107도. 얘는 H2O 104.5도. 결합각 크기 누가 제일 커? 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나, 그 다음 다. 맞았네. XZ 중 원자 번호는 Z가 가장 크다. C, N, O 중에 누가 크다? O가 크다. 답은 니은 디귿이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이요. 이 영상. 자, 1, 2주기의 금속, 비금속 원자 1, 2주기. 여기도 힌트 있네. 비금속 원자. 힌트 두 번째 있네.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1, 2주기의 비금속 원자라면 우리가 아까 그렸던 요 중에 다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1, 2주기인데 A는 누가 봐도 눈에 너무 잘 들어오지. 얘 누구야? 그렇지, 수소다. 왜? 비공유 전자쌍 없이 홀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지? 자, B 원자는 누가 봐도 지금 비공유 전자쌍 한 쌍, 홀전자 3개 있어. 15조 원소겠네. 그치? 누구다? 질소다. 얘는 비공유 전자쌍 2쌍, 산소다. 얘는 비공유가 3쌍, 플루오린이다. 이제 끝났네. 그죠?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부등으로 비교하시오. 전기 음성도의 크기는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했고 오른쪽 위로 제일 큰 놈은 플루오르. 2주기 원소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0.5씩 증가하지? 4, 3.5, 그 다음에 3.0, 얘 2.5 이런 식이라고 했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은 B보다 O가 C가 크고 D가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써보니까 뭐 A까지 표시하신 분이 있는데 맞아요. 네, A를 쓰는 말 없었으니까 쓰라고 한 것만 씁시다. 자, 그 다음에 B2, D2 이랬는데 B2는 N2예요. D2는 O2예요. 어라? N2. 어서 많이 봤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요? 이거 우리 첫날 첫 시간에 했었어. 뭐 할 때? 암모니아 합성법, 하버법 하면서 얘 구조를 그렸었다 그때. 첫날 첫 시간인데 선생님이 막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가지고 질소가 왜 안정한 화합물이어서 비료를 못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때 했었어. 삼중결합이라고. 기억나요 이거? 아마 날 거야.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 있고 이거를 다른 질소 원자랑 공유 결합을 하려면 한 팔, 두 팔, 발가락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분자야.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 3쌍이 있겠죠? 산소는 O, 이중결합, 비공유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 수가 D2지 이거. 산소 아니지. 미안해. F2. F2. 그래서 얘는 3쌍이 있고 얘는 1쌍이 있는 거야. 그래서 3대 1입니다. 답이. 자, C 한 개가 A와 결합해서 생성한 안정한 화합물 그랬는데 C가 누군데? 오, A가 누군데? 수소. 어라? H2O네요. 하나 둘 H 끝났네. 공유 전자쌍 1쌍 2쌍. 비공유 전자쌍 미안해.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1쌍 2쌍. 공유 전자쌍 1쌍 2쌍. 그래서 공유 전자쌍 2, 비공유 전자쌍 2.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설명 끝. 자, 그래서 이거 RT 풀이를 하면서 사실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 부분의 일부분,
그리고 지난 시간의 복습들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풀이하면서도 앞에 거 내용 찾아보면서 공부 좀 하시고 사실 이 단원 자체가 그래 이게 엄청 어렵게 이론을 막 비비 꼬아서 문제를 내기는 힘든 단원이에요. 기본적인 이론만 제대로 알아도 엔간한 문제는 풀 수 있는 1단원의 몰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3, 4단원에 배울 내용은 수학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알아도 내용을 다 알아도 수학이 안 돼갖고 문제 못 풀 때도 종종 있어요. 수능 문제보다 풀다 보면. 근데 이 단어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배운 대로 답이 나와.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올 거예요. 알겠지?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요거 말고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2교시 때 찍었던 영상은 따로 올라갈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보세요. 그건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안녕.